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를 하는 날이죠. 이거야말로 여탄 용신을 잡고서 그 용신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또 대운이 어떻게 흘러주는가요? 오늘 원문을 읽고요. 임시주를 읽고요. 사례명조가 4개입니다. 그래서 2개만 하고요. 다음번에 또 2개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문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마 3번에 걸쳐서 원문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문 1이 되죠. 원문 1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은 출신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세운인가요? 그거 하면 거의 끝나갑니다. 자, 왜 과제라고 했어요? 이건 산 높을 위자입니다. 그냥 높고 높은. 그러면 그 결국 위대한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과제는 곧 어떻게 해요? 과거 시험이라고요. 매라고 해서고요. 이거는 하나 둘 쉬는 것도 되고요. 정하다는 뜻이에요. 등료하면 등급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등년이 정해지는 것은 일개의 원기라고 이거 한 단어입니다. 원기를 저는 그냥 어떤 데는 김이라고 했지만 원기라고 해서 임철조 선생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암리정. 원기란 뭐냐라고 하면 어떤 데는 김이에요. 암암리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첫 번째가 원기가 암리전한 사주가 참 좋은 사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네요. 임시화랬어요. 명에서 논하는데 인지 그 출신이 비록 순한 이게 출신이 명에서 이 사람 출신이 어느 정도 될까가 비록 최난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양반인가 쌍놈인가 이런 걸 찾는 거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일반인들은 사주를 보지 않았죠. 못 봤죠.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리고 오직 양반가만 사주를 봤습니다. 그러 이 원기가 전원, 원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기란 무엇인고 하니 불특, 무엇뿐만 아니라요. 이거 불특은요. 격국이 청하거나 기하거나 돌아서서 이 기일은 같은 뜻이죠. 회의 돌아서서 이상하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뿐만 아니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용신이 진과 지분도 진신과 가짜를 나눠야 될 뿐만 아니라 수고 모름지기 연구를 해야 된다. 지중의 장신, 사령한 장신, 숨어있는 장신도 역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특이 어디까지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걸린 겁니다. 호라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잡을 낮자죠. 금을 낮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함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용신 희신을 포함해서 한갓 사자입니다. 한신 기신 또한 불능 쟁전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해야만 되고요. 반대로 생공지정 이렇게 딱짓기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어우러져서 생하는 정이 있어야만 된다. 또한 격국에서는 원래 무출색처 이게 출색이에요. 빼어난 기운, 두드러지지 않은 기운 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름 있는 관을 그것도 무리해서 꽃필 역자입니다. 화려하게 딱 쓰고 있다. 이거 참 이상하네요. 반드시 그 세덕집이 이건 악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자를 읽어야 돼요. 아름답거나 더러운 거예요. 미오라고 읽어야 되고요. 그 세덕, 이게 세덕이 뭘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조상으로부터. 그걸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또 명실보감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이것도 잊어버렸네요.
덕을 베푼 가정은, 집안은 경사가 이어진다. 이거 명심보감에서 읽었는데 적유 적선 싸울 적자요? 이거 아닌데요. 적선지던 게 아닌데. 그럼 경사가 집안에 가득하다라고 하죠. 선을 베푼 집안이요. 깜빡하네요. 이제 필요 반드시 있다. 경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논산천영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결국은 이 임철조 선생이요. 집안을 살펴야 되고요. 이거 산천이란 곧 조상자리를 보는 거예요. 저 뒤에도 가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또. 그리고요. 그러면서 소위 영정, 이 영정이라는, 종령이라는 것, 이게 종자가 세국종자도 되지만 종령이라 이렇게 음덕을 내리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를 육자 같은 뜻입니다. 육수. 빼어나게 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덕에 따라서 오는 자는 불론명, 논을 명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보다도 이런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덕심전이 그 일 첫 번째가 되고요. 산천거사, 이건 산천이란 곧 산수자리고요. 그리고 명격이 곧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 글씨에서 각주 처리했죠. 그것은 징의에 없다라는 걸 제가 각주 처리한 겁니다. 요거 세 개는 빠졌더라. 왜?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아서 빼인 것 같아요. 실컷 명 얘기하다 말고 무슨 덕을 쌓아야 산수자리를 얘기한다는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덕 쌓는 게 산수자리, 그 다음에 나무, 맨 마지막이 명의 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명, 명을 보는데 중요함은 비 아니다. 또 이렇게 고집을 피셔요. 살인상생이 귀한 것도 아니요. 관인쌍청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만약에 마치 확실히 드러난 것은 살인재관에서 그 동화 움직인다는 거예요. 인신목, 사람의 이게 그러니까 살인재관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눈을 움직이는 것은 같은데 필비가주라. 반드시 그게 아름다운 운은 아름다운 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신이 경미하고요, 희신이 안복돼 있어요, 수기가 심장돼 있어요, 초간 처음에 딱 봐서는 아울러서 무호처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월관월류 보면 볼수록 정신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필요 원기가 있을 것이니 마땅히 자세, 수신, 이거 찾을 숫자죠? 이거 찾을 심정. 자세하게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유미 선생이 여기에서는 참, 사주를 갖다가요, 관인상생이니 이런 게 좋진 않고, 우선은 그 사람 조상의 운덕이 있는가, 산수자리가 좋은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명격이라는 거죠. 사주 보는 사람은 사주만 보면 되겠죠? 네. 자, 2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주 청각적 좋은 사주예요. 네,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자, 이 노래 태어난 기토일주예요. 네, 은근히 약하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이렇게 토가 많아요. 이거 토가 강해서 김이 무진해서 진토까지 있어갖고요. 이거 뭐예요? 일주가 강하다라고 생각하실 거겠지만 철저 선생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봄에 태어난 기토는 화하다. 화해서 번다나 임수가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프로그램에서는 이건 목이 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약해질 수밖에 관이 체가 되니까요. 그 이유가 있죠. 진토 속의 얼목, 미토 속의 얼목, 진토 속의 얼목. 그래서 목세가 강하죠. 더군다나 도와주는 수가 있고요.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이 없습니다, 이 사주. 그러면 토화용조로 가야 되겠죠. 좀 이 사주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암존된 원기가 병화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인목 속에 병화를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토생은 맨축. 예, 맞습니다. 관이 당령했대요. 그러나 또 사령은 병화가 있다고 하시니 당령과 사령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소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천간복이 재성이 수생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을 생하고요. 유종하다. 관을 생했어요. 그러나 춘처 기토는요. 습하면서 또한 차라. 맞습니다. 연월의 임수는요. 통고의 신고했다는 건 이 진토, 신토에 통고했다는 소리입니다. 희기, 인중 병화가 사령해서 용신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복이공생. 엎드려서 생을 만났어요. 소위 원기가 암리존했다. 치병운에 여기 운이죠. 원신이 반로했어요. 무진년, 이건 비조 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을 못 쓰니까 토화용조로 간 거 아닙니까? 극거 임수를 하는 바람에, 즉 병화가 불수고 국을 받지 않았어요. 대개천하, 큰 우두머리가 있답니다. 우두머리가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죠. 이 속론지 관성이 관성이 특출하지 않았으며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무거운데 말해서 평상명이라고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이 뒤에다가 써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를 이렇게 했겠죠. 평상인의 명이라 한다. 그러나 이 명주는 병대운의 천하를 고령한 명주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지 병운에 원신 반로였다는 것을 보면 화오행이 용신한 것인데 김일 무진시생이 약하다고 초조님은 주장합니다. 화요 진년생이 무진년에 비족 시간하고 극거 임수에서 병화가 불수고 하는 바람에 대기천하였다 하는데 아래 무게중심 오행체형으로 보면요. 맞아요. 목이 5.3이에요. 그래서 종조오행이 되는 바람에 목체 금토용조죠. 금오행에 부조불량해서 목체 토화용조가 되어 화오행이 용신이 되고 토오행이 시신이고 역시 천천님이 주장하신 일주가 약하다. 일주약이라 하시는 것이 옳다. 맞습니다. 460번입니다. 또 오늘 비 많이 오네요. 서울 지방에 아주 내일까지 호우라는데 빗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460번입니다. 참 사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신대운 되면요 이신충하고요 썩 안 좋죠. 이때 잘 연결해야 됩니다. 일단 이 사주로 무토대운까지 기대하는 게 좋네요. 무신대운이요. 신대운이 안 좋습니다. 무대운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는 원기가 썩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사주죠. 자, 이걸 보십시오. 이걸 저는 편인격으로 잡았는데 자평진전에 나는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마 이걸 저는 편인격으로 처음에는 편인격이 아니라 제격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나 진토 속에 계수가 있어서 임수가 투출해갖고 편인격이에요. 이 사주 역시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근데 금은 없어요. 그러나 용신인 이 화가 병인까지 깔고 앉았는데 안 좋은 것은 왜 안 좋았을까요? 때가 이렇게 썩 좋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신대운이 되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그러나 천간으로는 저 병대운을 건드리는 임계수가 안 들어와서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갈 겁니다. 용신이 배우하니까요. 자, 간목생은 대충이에요. 아까는 초춘이었죠. 기토예요. 초춘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 사주는요, 뭐라고 했죠? 같은 양년생이었네. 예, 그렇죠. 양년생이니까 20년을 앞에서 먼저 가니까 훨씬 좋아졌겠죠. 목이 여기, 예, 여기가 있어요. 충분한 기운이 있어요. 우드, 비록, 지조. 예, 비겁과 록. 예, 어디 있어요? 비겁과 록. 예, 지조로 시간의 병화가 독투, 홀로 투출해서 통이 순수하다. 예, 술중에 예, 뿌리 내리고요. 인중, 술중 다 뿌리 내렸어요. 연간 임수는 자하 조토지제, 예, 통수를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 진토 속에 개수에 뿌리를 내려갖고 저는 편인격으로 봤죠. 우봉, 비견, 지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수생목을 해서 지설해서 전전, 돌고 돌아서 상생하니, 즉, 병화는 더욱더 그 세를 얻었다. 무운까지 갑니다. 저 대운도 벌써 무운에 좋아졌죠. 네. 술지 원신이 투출해서 임수를 극하니까요. 양관 영구를 분양했다. 이 두 가지 관을 썼다는 건데 아주 삼원급제하고 좋은 소리는 다 해놨어요. 이 무토 대운이요. 사실은 이 운에도 좋은 대운입니다. 근데 이 운은 말씀 안 하시고 아까 무토 운에도 그 사주가 좋았다고 했듯이 하는데 이 신대운은 안 좋죠. 네. 삼원급제는 했는데 사로가 벼슬끼리 미능현질자 특별히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운이 어떻게 돼요? 서방 금지로 흐르는 바람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운이 따라줘요. 네. 설도 생수한다. 토를 설하고요. 술을 생하는 이유이다 라고 해서 미능현질된 이유는 용신운으로 흐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요,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을 못 쓰는 사주니까 이미 버렸다라고 하면 사주에 들어오면요, 그게 썩 마음에 안 들더라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조에 금 무령하면 금이 들어와도 썩 그렇게 안 좋다. 그러나 조로 보는 운이 있죠. 그런 때는 좀 좋습니다. 화해, 그러니까 목화에서 뭐죠? 목화 상관격인데요. 예, 수대운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수운으로 흘러요. 그런 건 좋고요. 금수 상관격에서요. 화가 없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화대운으로 흘러요. 그거 괜찮습니다. 조대운으로 흐르는 건 확실히 운을 받더라고요. 차조로 병화를 용시한다는 철저미수가 확연히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시간에 병인시인지라 인중병화가 투출해서 용신격으로는 식신격이다. 청간으로 수생목 목생화하여 연주 상생하여 나주체가 아름답다. 하지만 자 보세요. 목이 6.7이에요. 목이 강합니다. 금이 1.4분이고 그래서 토행이 추가 종종이 돼서요. 이거 뭐예요? 토행이 추가 종종이 된다. 모행이 추가 종종이겠죠. 네, 추가 종종이 됩니다. 역시 겉으로 보이는 오행으로는 토행이 가을 듯 하지만 천간으로 가까이 있고 지지로 진인이 되고요. 그래서 목체 금토용조에서요. 금오행은 부재불량한다. 드러나진 않았어요. 목체 토화용조이다 라는 것이죠. 네. 서방고문을 흐르기 때문이다. 역시 제가 이렇게 했죠. 호명부려 호운이다. 이거는 여기다 뭐 하나 안 쳤네요. 제가 무슨 하도 뭐가 급했나요? 이렇게 안 찍혀 놨네요. 막 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인정하죠. 이 잡힌 진전 난을 지은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제격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편인격이다. 라는 것이죠. 네. 개수가 임수가 진토 개수의 끈을 열어서 편인격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461번입니다.
한 60개만 하면 되겠네요. 500년 되니까요. 아, 60개도 아니네요. 자, 지금 신대원이 안 좋죠. 네, 안 좋습니다. 신유술 안 좋아요. 아, 신유 안 좋아요. 술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수는 아주 안 좋습니다. 좋지 않죠. 저 병화를 끄고 들어오니까요.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신혼이 들어오면 저 용신 뿌리를 건드릴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을 거고요. 물론 진토하고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신대운의 저 용신의 뿌리를 한번 건드리네요. 유대운은 그래도 여길 넘긴다면 기후대운도요. 저 병화를 설기를 하는 바람에 썩 좋지 않죠. 하여튼 어려서는 참 좋은 운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고 지금 고생하겠네요. 안 좋은 운이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머지 2개는 또 다음 강의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